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 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예, 대전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온통대전, 이제 예산 등의 문제로 오는 8월부터 그 캐시백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폐지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6천억 규모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화폐 대부분 10% 정도 캐시백 형태로 할인되는데 이 중 4%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원래 지자체 자체 사업인데다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한시 사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올해도 이미 국비 지원이 절반이나 줄면서 재원이 바닥나자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온통대전의 충전 액수와 캐시백 비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충남 역시 15개 시군에서 지역 화폐를 운영 중인데 하반기에는 일단 캐시백 10% 비율은 유지하지만 1인당 평균 50만 원 수준인 충전 액수는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종도 이미 지난해부터 충전 액수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해 운영 중입니다. 부여군처럼 활성화 계획을 밝힌 곳도 있지만 단체장 의지에 따라 시군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접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데 대전시만도 연간 2,500억, 충남 각 시군들도 각 수백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네, 지역화폐의 원래 명칭이 지역사랑 상품권이죠. 그래도 힘든 코로나 시국에서 가게 또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는데 또 적게는 뭐 몇만 원부터 또 많게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캐시백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지역화폐의 중단 많은 시민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고 이게 또 결제를 하면 캐시백이 들어오는 걸 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정책의 효능감이 무척이나 높았었던 그런 정책이었었는데요. 실제로 시민들이 민선 7기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뽑았던 것도 온통대전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 시작해가지고 가입자만 100만 명에 이릅니다. 대전 시민 뭐 이제 150만 명이라고 알려졌으니까요. 대부분이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누적 발행액도 3조 원에 달할 만큼 정말 대전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또 아꼈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도 월마다 뭐 정해진 금액이 소진이 되면은 중단이 되긴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온통대전 또 지역화폐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그 문자를 이제 다 소진됐으니까 캐시백을 중단한다. 7월 달 이 메시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정말 이제 앞으로 온통대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또 피부로 딱 와닿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8월부터 그 혜택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8월부터 보면은 이제 월간 충전 한도가 50만 원에서 30만 원, 또 캐시백률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최대 5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던 게 이제는 15,000원으로 약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여기에 또 매월 70억 원의 70억 원이 소진될 경우에는 그 캐시백이 언제라도 중단이 됩니다. 지금 일평균 약 10억 원 가량의 캐시백이 지급되는데 이를 감안하면은 21일에 중단됐던 7월보다 8월에는 조금 더 빨리 이제 그 캐시백 혜택이 중단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 월 초에 미리 결제를 해두겠다라는 그런 시민분들도 많이 계셔서 정말로 이렇게 뭐 8월 첫째 주에 바로 그 캐시백 혜택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8월부터 30만 원으로 줄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8월 초에 빨리 이게 소진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모두 다 써버리면은. 예. 그런데 이제 통상 이 진행됐던 지역 화폐는 정부 이제 국비 지원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아마 이 지원 자체를 줄이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또 한편에서는 또 물론 그 적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이 지역화폐를 쓰지 않는 사람들 또 특히 이제 조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만 원을 넣어놓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좀 논란은 되는 사안이긴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이제 국비가 이제 전체 절반 이상이 지원됐었었는데 예. 이제 올해만 해도 이제 국비보다는 지방 재원으로 더 많은 이제 그 캐시백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대전시 기준으로 1년에 2,500억이라는 그런 큰 돈이 들어가는 정책인데 여유가 있어서 그 최대 한도로 쓸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6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정작 여유가 없어서 그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정작 그 캐시백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 정책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가지 않고 소비 여력 있는 이들에게 집중된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비판론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 거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역화폐의 이 순기능이 소상공인들을 좀 살리자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역화폐를 쓰다 보면은 좀 뭐 지역 음식점이라든지 또 지역 가게 많이 가게 되는데 이 사용 액수를 줄어든다면은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의 목소리나 문제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바로 소상공인 단체인데요. 네. 이제 코로나19로 위축됐었던 그런 소비 시장에 그나마 이 소비를 이끌어줬던 게 바로 온통대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라지면 다시 소비가 위축될 거란 건데 특히나 코로나19가 다시 좀 재확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온통대전이 없으면은 지역 상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뭐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서 네.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효용을 감안해가지고 폐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뭔가 줬다가 뺏는 느낌 솔직히 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정책에 대한 이 불신과 반발 같은 것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혹시 뭐 또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지금도 비판의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뀔 예. 가능성 무척 희박해 보입니다. 먼저 그 캐시백 서비스를 필두로 하는 그 지역 화폐 유지를 위해서는 그 국비 지원이 필수적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의원 시절부터 이 캐시백에 대해서 현금 살포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다 지난 26일 그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제 그런 국비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비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뭐 규모를 줄여서 지방 재원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도 앞서 말했듯 이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 부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과 같은 그런 캐시백 혜택은 이제 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역화폐를 없앤다면은 어쨌든 그 예산은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간 뭐 대전 같은 경우 2,500억이면은 4년이면 한 1조에 달하는 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인데 그렇다면 그 예산들은 어디에 쓰게 되는 건가요? 그럼 시민들에게도 뭔가 좀 혜택이 그래도 좀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아주 단순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뭐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쓰겠다 이런 게 아직 나온 건 없는데 이제 예. 그 이장우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그 말했었던 그 답변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기자간담회에서 온통 대전에 대해 1년에 2,500억, 4년이면 1조라면서 네. 이를 청년 주택에 짓거나 또 기업 유치에 쓴다면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이런 좀 간접 자본에다가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예산이 어디에 투입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사실 좀 양분될 것 같아요. 예.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에 더 쓰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예. 또 상당수 시민들은 그동안의 지역화폐로 우리 가게라든지 또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거 너무 갑자기 없애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거고. 네. 그런데 저기 대전 그 민원콜이죠. 120에는 또 지역화폐 축소나 없애는 데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 솔까말까지 같이 얘기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홈페이지 뭐 이런 데서도 네. 워낙 이 말들이 활발한데요. 아무래도 이 고물가 시대에 이제 조금이라도 아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의지들이 이제 정책가들이 좀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